안녕하세요. 성공학교입니다. 24년 2월 9일부터 바뀐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만 18세에서 34세까지 참여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병역 의무 이행으로 취업 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 확대를 했는데요. 참여 요건은 가구 단위 종이소득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 수당 지급 기준이 완화가 되었어요. 원래는 제도 참여 중에 아르바이트 등의 소득이 구직촉진 수당보다 많으면 지급을 중지했지만 앞으로는 지금 현재 진행하는 거죠.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를 넘지 않으면은 감액을 해서 지급을 한다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1인 가구 중위소득 60%라는 기준은 24년 기준으로 133만 7천 원이거든요. 근데 이 구직촉진수당이라는 거는 기준금액에서 신고금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촉진수당 한도로 지급을 하는데요. 보시면은 구직촉진수당이 50만 원이나 60만 원인 경우에는 이제 기준금액이 이제 1인 가구 중위소득 60%인 금액 133만 7천 원이 기준금액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구직촉진수당이 70, 80, 90만 원 받는다라고 하면은 구직촉진수당의 2배 금액 70이면 140만원 80이면 160만원 90이면 180만원 이런 식으로 기준금액이 되는 거고요. 이 기준금액에서 신고금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럼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소득을 신고해야 하냐 이건데 우선은 제도 참여를 할 경우에는 이 중에 발생한 아래 소득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뭐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뭐 이자 배당 포함이고요. 이전소득, 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이거를 소득이 있다 하면은 반드시 신고하셔야 되고 그리고 일경험,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수당 같은 경우도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일경험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관련된 수당을 소득에 포함할 경우 구직촉진수당은 어떻게 산정되냐 이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구직촉진수당은 신고소득이 기준금액보다 많으면 지급이 정지되며 신고소득이 기준금액보다 적으면 기준금액에서 신고소득을 뺀 금액으로 지급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구직촉진수당이 50만원 받는 참여자가 다른 소득 없이 일경험 참여수당 140만원을 받는 경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구직촉진수당이 50만원이나 60만원을 받는 경우에는 무조건 기준금액이 133만 7천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액이 133만 7천원인데 일경험 참여수당이 140만원이기 때문에 지급을 못 받는 거예요. 지급이 중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구직촉진수당이 90만원 받는 참여자가 다른 소득 없이 일경험 참여수당 140만원을 받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70, 80, 90 같은 경우는 2배 금액이 기준금액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90만원의 2배인 180만원 이 기준금액이기 때문에 이걸 빼기 신고소득에서 4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직촉진수당 금액을 반드시 체크하신 다음에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이 부분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수당으로 인해서 신고소득액이 커져서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횟수에 제한이 있냐. 왜냐면 진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신고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정지 횟수가 3회에 이르면 수급자격 인정을 철회를 하고 취업지원이 중단됩니다. 하지만 취업지원 프로그램 관련 수당을 포함한 신고소득액이 기준금액보다 크더라도 신고소득액에서 취업지원 프로그램 관련 수당을 뺀 금액이 기준금액보다 적으면은 지급정지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참고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또 예시를 또 보여드리자면은 구직촉진수당 50만원을 지급받는 참여자예요. 인데 근로소득이 130만원이고 훈련장려금이 11만 6천원이에요. 그러면 신고소득이 141만 6천원인 거잖아요. 근데 구직촉진수당이 50만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금액 133만 7천원인 거죠. 근데 초과가 됐잖아요. 하지만 초과가 됐기 때문에 촉진수당을 못 받습니다. 못 받는데 이 훈련장려금을 이제 제외를 할 경우에는 신고소득은 기준금액 이하가 되기 때문에 횟수에는 산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이 140만 원이고 훈련장려금이 11만 6천 원에서 신고소득이 151만 6천 원인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근로소득만으로 이미 넘었죠. 133만 7천 원 초과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횟수 산입이 되어서 지급정지 1회가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3회에 이르면은 취업중단이 중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참고해서 잘 계산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라진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은 이미 참여하고 있는 사람도 적용이 되는지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경우에는 24년 2월 9일 이후 구직촉진수당 신청하는 경우 적용합니다. 시행일 이전부터 참여가 있었더라도 시행일 이후 구직촉진수당 신청하는 회차는 동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하시는 분들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취업제도 지원 절차가 있는데요. 우선은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하시고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을 하셔야 되며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급 자격이 결정되고 알림을 알려주는데요. 신청서 제출을 하고부터 1개월 이내 7일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취업활동 계획 수립을 하셔야 돼요.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선호도검사 등을 하셔야 되고 고용센터 상담자와 대면 상담하셔야 되고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 계획 수립을 하셔야 돼요. 수급 자격 결정 알림을 받는 날부터 1개월 이내로 하셔야 되고 취업활동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 상담이 필수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돼요.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2주 이내로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취업활동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을 하셔야 되는데 고용, 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하셔야 되고요.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직업훈련이라든지 일경험 등 하셔야 되고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 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면은 이제 2회부터 6회차까지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되겠죠.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하셔서 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로 발급받습니다. 지급을 받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후관리가 있는데요. 미취업자는 취업지원 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를 하고요. 취업자 같은 경우는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취업제도에 대해서 안내드렸고요.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